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파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알파고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이제 게임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몬테카를로 사진이라고 구한 겁니다. 저기서 이제 카지노가 있고. 그래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종종 보시게 되는데요. 몬테카를로 하면 이제 뭐가 연상되시나요? 몬테카를로 잘 몰라가지고. 카지노로 유명하죠. 카지노 로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007? 카지노 로얄이 몬테카를로에서 찍은 걸 거예요. 자, 뭐 그러면 라스베가스? 아니 뭐 그죠. 정선? 정선 알고리즘 그러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라스베가스 알고리즘,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라스베가스. 도박. 그러니까 알고리즘하고 도박하고 연결고리가 뭘까요? 좀 뭐라고 했지? 도박도 극단적인 트레이드 오프?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알고리즘의 동작에 랜덤 넘버가 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몬테칼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몬테칼로 알고리즘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거기 공통적,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알고리즘인데 몬테칼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가 공통이냐 하면 두 알고리즘 모두 중간에 어떤 랜덤 넘버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 몬테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몬테칼로 트리서치는 뒤에 하겠지만 이 트리서치예요. 근데 뭔가 아주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딱 서치를 하면 트리서치겠죠. 근데 뭐 어떻게 동전을 던져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걸 정해서 서치를 하면 몬테카를로 트리서치가 되겠죠.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은 몬테카를로는 단어가 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몬테카를로인 거고, 당연히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는 그게 트리서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알파고 이제 바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바둑이라는 게, 이 게임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거대한 트리에서 뭔가 발생하는 서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임들, 뭐 보드 게임, 뭐 체스,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이 어떤 트리에서 뭔가 발생한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전 당연히 잘 제대로 이제 그냥 어려서 규칙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이 있지만, 여러분이 바둑을 두신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다 놓으면 쟤는 어떻게 하고 뭐 쟤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트리 서치인 거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걸 모든 점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뭘까요? 너무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개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먹고 들어갈 건 다 하는 건 아예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뭐 중요한 순서로 해본다. 근데 중요한 순서도 사실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랜덤하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랜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랜덤한 요소를 줘서 뒤져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어딜 뒤져볼지를 보는 게 이제 그런 거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데, 저는 폴리시는 확률 분포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0.7, 얘는 0.2, 얘는 0.2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0.7 쪽을 0.7의 확률로 뒤져보는 거고, 0.2, 그러니까 얼마큼 뒤져보냐 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점을
따지기로 생각해서 내가 여기다 놓으면 자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쟤는 저기 놓고 난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게 막 내 머릿속에서 게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기 끝날 때까지. 음.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이겼는데 예. 여기다 놓으면 지는데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머신러닝이 이제 바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바둑 소프트웨어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뭐냐 하면 다음번에 내가 어디에다가 돌을 놓을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놓고는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완전히 뭐 랜덤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진짜 뭐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휴리스틱 한 두 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다 돌을 놓을지 정하는 확률 분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부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몬테칼로 트리 서치예요. 그래서 자 한번 어디다 놓고서 게임을 진행해서 승착이 나왔죠. 또 한번 딴 데 놓고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다음 수를 놓기 전에 계속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A 위치에 놨더니 이겼다. B 위치에 놨더니 뭐 졌다. C 위치에 놨다. 그랬을 때 또 한 번 계산해 볼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럼 어디 놓으면 될까요? 가장 높아.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승률이 괜찮았던데. 예. 그렇죠? 여기가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승률이 괜찮았던 데 놓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아니 안 해본데. 안 해봤던 애. 예. 그러니까 이 몬테칼로 트리 서치는 이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00번, 1000번 아니면 뭐 시간이 허용한 만큼이 도는 건데 또 어디에 둘 거냐 하면 지금 해봤더니 괜찮았던데 그렇죠? 그 다음에 안 해봤던데 이 두 개 적당한 밸런스 갖고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놓은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뭔가 돌아가면서 거기가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몬테칼로 트리 서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여기다가 내가 돌을 그러니까 어디다가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미래에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미래에 진행될 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중에서 내가 어디 쪽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볼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트리플리시가 내가 여기다 한 번 더 이렇게 놔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경기를 해보는 거죠. 졌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저에서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쪽은 조금 덜 선호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보고 계속 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언제까지? 시간이 허용하는 한까지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얘가 결정을 내서 가장 프로미싱한 데다가 수를 하나 놓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버려지고 여기서 또 시간이 허용할 때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부를 뒤진다는 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잖아요. 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를 뒤지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셀렉션 어디를 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익스펜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하나 더 미래를 진행해 볼지 거기서 진행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승패를 결정해서 그걸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자 여러분이 경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어느 쪽으로 요 세 가지 후보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내가 뭐 승률이 얼마다라든지 뭐 있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승률이 높은 곳으로. 네? 승률이 한 번 갔는데 한 번 이겼어요.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한 명이 점수를 줘서 좋아요예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뭐 뭐가 있냐? 하이스트 리워드. 그죠? 그거로 가는 작전인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뭐 참고할 만하긴 하지만 불안불안하죠. 근데 이제 몬테카르트 리서치에 이제 돌아가는 뒷부분 가면 더 나오겠지. 돌아가는 메커니즘상 좀 더 프로미싱한 쪽을 좀 더 많이 가봐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보시면 익스플로이테이션 해가지고 승률이 좀 괜찮게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간 곳이, 그러니까 뭐 책임한 얘기지만 많이 가보고 승률이 좋은 데를 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많이 가본 데가 승률이 좋은 데랑 맞죠. 그냥 단순히 승률이 높은 데는 아니에요. 1분의 1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맥스는 뭐 승률이 제일 좋은데, 로버스트는 가장 많이 간대. 뭐 두 개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섞어서 시큐어 차일드 안 가본데. 시큐어는 지금 저 컨피던스 바운드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어요.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요정 말씀드린 만큼만 딱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몬테카르트 리서치라는 게 여러분이 어떤 게임 문제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해결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이제 자 여러분이 카지노에 갔는데 밴딧이 아마 저런 기계 밴딧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K개의 팔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폴리시를 정하셔야 돼요. 폴리시는 내가 어디 걸 땡길지 어딜 조사할지 결정하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모든 기계가 똑같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가셔서 어느 기계의 팔을 땡기셔야 되냐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모르죠. 단지 작전이 있을 뿐이죠. 어떤 작전을 취해야 될지. 아니 여러분 진짜 가셨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동네 이사를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맛있는 분식점을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뭐 다 가만히 아니 맛있는 분식점 찾아야 된다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사람이 몰리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회피하셨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가서 먹어보고 맛있었던 거 어떤 식당을 가셔야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6점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딴 데로 가봐야지. 딴 데 가봐서 7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만족스러운데. 몇 점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이게 이제 카지노 머신이다 보니까 뭐 식당은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점수가 나빴다고 다음번에 꼭 나쁘다는 법도 없어요. 한 전체 5번씩 해보고. 그러니까 이 아니 뭐 아주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식당이 100개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음식이 할 날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갈 때만 그냥 같은 곳도 몇 번씩 가보면서 평균 내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면 항상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n이 무한히 커지면 맛있는 걸 충분히 많이 뭐 이 정도로 결론이 나겠죠. 확률적인 거니까. 근데 기본 작전 명확하죠. 각각 조금씩 가보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데 위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exploration 탐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한 다음에는 괜찮은 애 중점적으로 가는 거고 틈틈이 딴 데씩 가보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됐고요. 이런 시간 나와요. 이런 시간 나와요. 자, 이런 시간 나오는데
뭐냐 N은 이제 방문한 횟수인 거고 Q는 점수인 거죠. 음. 내가 어느 칠드런에 가야 돼, 어느 차일드한테 가야 되냐. N분의 Q가 크다는 얘기는 크단 얘기는 방문한 횟수에 횟수에 비해서 만족도가 만족도가 높았다는. 그러니까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예. 맛있었다는 계속 가는 거죠. 예. 또 이쪽은 뭘까요? N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덜 가본 데면 좀 더 가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텀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점수를 잘 준 데를 가려는 텀이 있고 한 텀은 안 가본 데를 가라는 텀이 있는 거죠. 아, 근데 횟수가 진짜 많이 돼서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텀이 이제 도미넌트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갔다 맛있다고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보단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텀이 동작을 해서 이것저것 가면서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맛있는데 좀 더 가는 거고 시간이 많이 진행되면 얘는 이제 영향이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베스트에 이제 근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한히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저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알고리즘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뭐 대강 읽어봅니다. 트리 폴리시로 가서 내가 어디를 할지 찾은 다음에 거기서 디폴트 폴리시로 경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승패가 있으면 그거 갖고서 위에 쭉 올라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잠깐만요. 트리 폴리시, 디폴트 폴리시, 스펜.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차일드 같은 경우에 0을 넣어주네요. 그러니까 뭐 요것만 보겠다라는 거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승률이 제일 좋은 대로만 가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돌다가 컴퓨테이션이 허용하는 막 이렇게 돌다가 요게 제일 큰 대로 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트리 폴리시는 어떻게 해? 내가 어딜 뒤질지 하는 거죠. 어딜 뒤질지인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C가 이제 0이 아닌 거죠. 어떤 차일드냐 하면 이거와 안 가본 그런 거 밸런스 갖고서 푸는 거죠. 디폴트는 뭐냐 경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랜덤한 거로 이렇게 돌 막 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돌 막 나서 하더라도 유리한 쪽이 좀 더 승률이 높겠죠. 암만 막 놓더라도.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고를 공부할 준비가 됐고요. 이제 알파고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죠.